네, 안녕하십니까. 떴다 송만기라는 방송을 진행하는 송만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요즘 참 많은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방송을 틀기만 하면 5.18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우파에서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의 헛발질,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 파괴, 4대강 파괴, 전임 정권에 관한 지우기, 이런 작업 등등이 우파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18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양쪽, 우리가 좌와 우가 있듯이 5.18 광주 사태냐 광주 민주화 운동이냐, 이 부분이 분명하게 두 곳에서 말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호남 광주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폭도다, 폭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광주 여러분들께서는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광주 5.18 광주 문제로 인해서 방송을 3번을 했습니다. 제가 한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약 40만 명 이상이 제가 방송을 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에 대한 정의를 송만기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이 방송을 다시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녹화 방송을 합니다. 녹화 방송이라서 제 방송은 편집되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편집하는 것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편집되지 않고 생방송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방송이 되는데, 자, 5.18 문제를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있느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5.18을 보고 있다. 하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한쪽 파, 하나는 폭동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에 사시는 호남 여러분, 아니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5.18 민주화 운동, 5.18 민주항쟁이라는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굉장한 반응, 다시 말해서 5.18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강하게 여러분들이 비토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이것을 굉장히 높은 쪽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반대측,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YS가 9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라고 칭하기 전에는 광주 사태라는 말을 썼는데, 아직도 광주 사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남에 계신 여러분, 호남 출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총으로 민간인이 많이 죽었고 군인과 경찰이 많이 죽었습니다. 민간인이 많이 죽고 군인과 경찰이 죽었다. 자, 폭력적인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 이러한 폭력적인 사상자가 발생했던, 부상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 좀 더 풀어가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군을 향해서 총을 쏘고 군인이 여러분을 향해서 총을 쏜, 이게 과연 민주화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이해 쉽게 제가 좀 더 펼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6일 5.18 그 전에 일어나서 5.18이 되면서 5월 18일이 되면서 총과 총격이 난무하는 그런 싸움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당시에 모 대학의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이 데모를 했다는 것을 제 방송 3번을 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 신년하게 물러가라 좋다 좋다, 전두환이 신년하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좋다 좋다, 아직도 생생히 이 송만기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신군부에 대한, 신군부라는 것은 그때 11.6 사태가 나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이 시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을 잡을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우리 학생들이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광주 조선대학교 제가 잘합니다. 광주일고 잘합니다. 전남대학교 잘합니다. 서울의 수많은 대학, 전국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이 신군부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데모했습니다. 자, 광주에서 맨 처음에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 자,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국 모든 대학에서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도청 소재지에서 신군부에 대한 반감, 반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왜 총칼이 없는, 왜 무기고를 털지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데모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데모대를 향해서 경찰들 아니면 곤봉을 든 군인들, 경찰과 군인들, 저는 군대에서 소대장, 중대장 생활하면서 중대장 때 제가 방위병 133명을 데리고 중대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데모 진압도 제가 하는 직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곤봉을 가지고 데모 진압대를 해산시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 데모들을 향해서 첫 번째 방송을 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이제 그만 데모하고 빨리 해산하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해산하십시오. 라는 여러 가지 수식어를 쓰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헤이, 웃기는 소리 하네,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신나게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결국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최루탄을 쓰고 곤봉을 가지고 해산을 시키는 과정이 생깁니다. 자,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곤봉을 들고 이 가운데를, 이 뭉쳐있는 가운데를 파고 뚜기 쪼갭니다. 치고 들어옵니다.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런 과정에 맞는 친구들도 있고,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가면 그냥 때리진 않습니다. 해산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전국의 대학생들이 그렇게 해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해산을 시키는데 광주에서 갑자기 여러분, 무기고를 터는, 경찰서 파출소를 습격하는, 아시아나 자동차, 군용 자동차가 있고 장갑차가 있는 이곳을 왜 광주에서는 여기를 탈취했을까요? 가만히 데모를 하는 여러분에서 총을 먼저 쐈습니까? 굉장히 제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의 학생들과 강원도 학생들과 충청도 학생들, 제주도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거기다 총을 쐈을까요? 맨 처음에? 아니죠. 자, 그러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광주에서,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광주에서 갑자기 무기고를 털고서 총 5,500정이 날라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 요거 좀 하겠습니다. 자, 5,500정이는 총이 노익이 되고 시위대한테 장갑차 3대가 나오고 차 군용 트럭 350대가 데모대에 노익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에서 변질해간 이러한 총칼을, 다이너마이트가 전남 도청에 약 수십 톤의 다이너마이트가 선이 다 연결되고
폭파시키겠다고 이런 것들 등등 폭도로 변했다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한 학생들의 스크램 짜고 신군부에 대한 반대에서 총칼을 들고 이렇게 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호남 도민 여러분, 호남 출신 여러분, 자,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법은 특별법 밑에 있습니다. 특별법이 뭐예요? 자,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 사태를 똑바로 알아보자라는, 이 앞에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지만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다시 알아보자, 이런 뜻의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고를 들고 총칼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군인과 시위대 간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광주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서울 출신입니다. 학연, 지연 어디도 저는 지방하고 지방세가 없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고, 경상도에 아주 나쁜 놈이 있고, 경상도에 아주 좋은 놈이 있고, 광주 아주 나쁘고, 전남 구례 아주 나쁜 놈이 있고, 다 저한테는 똑같은 비율의 좋고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역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광주에서의 이런 충격적인 총격전이 벌어지고 사망사고가 생기기 시작할 때, 이때도 여러분들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이때도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무 죄 없는 경찰이 그냥 시위대 차에 치여서 그냥 사망해버리는, 장갑차가 또 밀어가지고 막 우리 군인이 밑에 깔려서 납작하게 죽는 이런 현상에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바로 폭도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제 말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했던 조선대학교 전남대 학생들의 스크램 짜고 신군부에 대한 반항운동,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아주 훌륭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민주화운동을 했고, 저 역시도 경찰들이 우리 해산시킬 때 곤봉 치고 들어올 때 저 역시도 혼비백산 도망가고 담 넘어가고, 당시에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몸동작으로 해서 제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많은 경찰과 군인들이 여러분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사고로 죽고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요, 자, 정부라는 것이 있고 국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와 달리 수류탄, 총, 다이너마이트 이런 무기가 여러분한테 손에 쥐어졌을 때 과연 국가라는, 나라라는 이런 거대한 조직이 그걸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직위에 있다면, 국방 안보라든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광주에서가 아니라 제주도에서, 아니면 충청도 부여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을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 뭘 했다? 진압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틀립니까? 자, 광주 시민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여기에는 유공자가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있냐? 그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존심, 자만심, 자존심이라고 그래야죠,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했어요. 자존심이 있다. 우리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순수한 민주화 운동에서 총칼이 있는, 사상이 발생되는 그런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
이것도 여러분들이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만약에 그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다가 총에 맞아 죽고 곤봉에 맞아 죽고 여러 유언비어는 말을 빼놓읍시다. 죽창으로 주고 여자 유방을 도려내고 뭐 어디 이건 다 유언비어입니다. 자, 이런 말은 빼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알려지고 이 가짜라는 유공자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광주를 지키고 호남을 지켰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 폭도가 아닌, 자, 여러분들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광주에 들어온 경상도 군인 새끼들을 다 죽였어? 다 유언비어. 거기는 경상도 군인만 가지 않았고 술 먹여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유언비어를 만들었겠느냐? 이러한 유언비어를 만든 것이 누구겠느냐? 고정간첩이냐 북계군이냐? 이런 부분이 바로 이번에 특별법이 바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겁니다. 수많은 그때 제가 받았던 서류만에 제가 받았던 것만 해도 유언비어에 대해서 수십 개, 7, 80개가 더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그러면 이것을 만든 게 누구냐? 자, 대한민국 고정간첩이 있습니다. 고정간첩은 뭡니까? 북한의 지령을 받는, 이미 들어와서 북한의 모든 정보를 주는, 그 다음에 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첩들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주사파 교육을 받고서 북한에 포섭된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5.18 광주 사태가 났어요. 저는 우파이기 때문에 5.18 광주 사태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 이러한 폭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사망사고 났을 때에 여러분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가짜가 있냐 없냐라는 유공자의 공적, 이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출신 여러분, 아니면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존심이 있다면 광주 시민 여러분께 제가 질문했어요. 호남 여러분께 이 부분을 제대로 까보자,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보자는 게 이번에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꼭 밝혀야 된다, 진실은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사태가 되고 광주 폭도가 되는 거고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찝찝하게 이렇게 갈 게 아니라 확실히 밝히자라는 게 이 떴다 송만기 방송의 송만기가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호남 사람이 없는 데서는 광주를 욕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광주 사태라고 욕을 하는데 호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한다. 여러분들이 호남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때 누가 광주 사태 얘기를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는 호남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이 입에 아주 뜨겁게 풀칠하면서 광주 사태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보자는 게 바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의 상위에 있다고 그랬죠. 상위법이라고. 자, 그래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에 알아보자고 한 것이 바로 특별법이고,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열리기 전에 한국당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한원이라는 박사, 김한원 박사는 육사 출신입니다.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송만기는. 자, 이 양반이 연구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당신은 개소리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생각이 틀린 것인가? 어떤 행위가 틀린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똑바로 짚어보자. 이게 뭐예요? 공청회입니다. 그러면 공청회에서 김진태 의원, 이정명 의원, 김순례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5.18 망언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난리를 칩니다. 어저께는 시도지사 15명이 여기에 엄청난 항의에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항의의 발표. 뭡니까? 3명의 의원을 제명해라. 등등등.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 3명은 범법자가 전혀 아닙니다. 국회의원 3명은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의원은 전혀 범법자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이 도지사들이 한 말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수가 있는 사안이 됩니다. 왜요? 이 공청회를 통해서 김순례 의원이 주장했던 것은 뭡니까? 괴물? 괴물 유공자란 말만 했습니까? 유공자는 다 괴물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김순례 의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가짜가 있는지 없는지 가짜 괴물 유공자를 알아보자. 이런 발언이 김순례 의원의 취지였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만 보는 괴물 유공자라는 말 가지고만 공격을 해요. 지식인들은 압니다. 호남의 지식인들도 알고 비호남의 지식인들도 알아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명 의원. 정말 살신성인의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두 다리가 쥐레밭에서 두 다리가 동강이 났는데 그 피가 유혈이 낭자한데도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 정신력으로 버텨서 기어서 20-30m를 기어서 나와가지고 부하를 살린 그런 훌륭한 분이 바로 이정명 국회의원입니다.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이분이 지만원 박사하고 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털고 총, 다이너마이트, 군용 트럭, 장갑차 이것이 나오니까 이것은 북괴군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북괴군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 부분에 한번 알아보자.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 5.18 광주 사태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리더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을까? 이런 부분을 바로 이정명 의원이 한 겁니다. 알아보자. 잘못된 겁니까? 5.18의 진실을 똑바로 알아보자는 게 공청입니다.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대표 경선에 나갔어요. 김진태 의원은 이걸 하십시오 그래서 이정명 의원이랑 같이 주최를 했고 여기에 참석을 이날 못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똑같이 자,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편파적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여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자고의 취지가 바로 김진태 의원의 취지인데 이게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의 문제를 제가 다 짚어놨습니다. 갑자기 언론 방송이 떠드니까 거기에 깨갱거리고 이 세 사람을 윤리해 놓고 이정명 의원을 제명을 참 엉터리다. 자유한국당 참 엉터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새롭게 각인시키고 새롭게 알아보자 해서 양쪽의 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한국당에서 천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 그 사람들은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고 그런데 제명을 해야 되고 이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끝나면 아마 이 세 사람은 다시 못된 사람을 해서 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괴 무능과 손혜원 의원이
초기 엄청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 직권남용죄 엄청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다혜 씨에 대한 태국 이주 문제에 있어서 요새 방송에 나오는 여러 문제, 교통사고로 누굴 죽였다, 무슨 마약과 관계있다, 회사의 사위와 관계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것도 다 까봐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드루킹 사건의 문제, 드루킹의 몸통이 과연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김정수 여사까지 어디까지 다 돼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움에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5.18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청에서 나온 발언 가지고 뒤집어 보겠다고, 그러다가 계속 또 서른 발언 의원 나오죠. 어저께 또 홍 의원 또 발언 나옵니다. 20대들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자, 민주당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이어집니다. 자,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운동.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에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아닌, 자, 정치권에서 과연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이분들, 자, 명단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광주 사태 때 어떤 일을 했을까? 자, 광주 사태 유공자, 이분들 중에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에 대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광주 5.18의 유공자라는 사람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문재인, 권영길, 김대중, 김상현, 김덕규, 김상곤, 문병호, 박준영, 손주황, 이해찬 10명이죠. 조순영, 노영민, 문익환, 박계동, 박성무, 한화갑, 김병준, 송기원, 설훈, 박명환, 김효석, 신경식, 백이선, 한환상 19명을 제가 명단을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이름이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호남 출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공적이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고, 권영길, 김대중, 김상현,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대중이, 우리 우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안 합니다. 김대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김대중이가 과연 5.18을 뒤에서 조종을 했을까? 여러분, 조종했을까요? 대학생들 뒤에서 했을까? 그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자, 이해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광주 한 번 안 갔는데 이해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해찬 민주당 지금 대표입니다. 이 양반이 이때 복학생이에요. 복학생인데 김대중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때 김대중 사건에 이해찬이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것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에 기여가 됐다고 해서 유공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여러분들, 이거 약올로는 화나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정말 힘들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의 말대로 목숨 걸고 죽어가면서 우리가 총 쏘고 민주화를 지켰는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김대중이랑 정치인들이 지들이 뭔데 빈숟가락을 가지고 들어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자, 이러한 부분 제가 11명을 불러드렸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유공자인가 아닌가 알아보자고 하는 게 바로 공청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보자는 게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5.18 관련 공청회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호남 사람들 여러분들이 일말의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래, 이거 우리도 뭔가 찝찝해, 한번 똑바로 알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닙니까? 이 떴다 송만기에서 방송을 하니까 나 54만 명이 이 5.18에 관련된 제 방송을 봤어요. 이 부분, 지금 말하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들 이름이 5.18 묘역에 이름이 5.18 유공자라고 써있나요? 문재인이 뭐 했나요? 문재인이가 도대체 뭐 했냐? 20대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 이명박 박근혜 때. 이 사람 누구예요? 30이. 이해창 전 대통령 후보한테 20만 달러 거짓말 사기로 얘기했다가 징역 5년을 받은 사람입니다. 순 나쁜 사람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잔일이라는 그 개그, 미국의 그 코미디 프로 잔일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방송 진행을 했습니다. 79세 노인을 비하한, 79세 노인이라고 비하했던 사람 30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해창 총재한테, 전 대통령 후보한테 굉장한 충격을 준 사람. 20대들이 교육을 잘못 받았다. 아니, 선생들이 전교조 선생들인데, 당신 편인 전교조 선생인데, 아니, 대선 때 20대들이 당신들 밀어줬을 때는 아주 예뻤고, 지금 20대들이 당신들 일자리 없어서 떠났다니까는 교육을 잘못 받았다? 이런 30 의원, 또 홍익표 의원,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이에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전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 4대강으로 인한 4대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엄청난 혜택까지도 볼을 부신다는, 수천억을 들인 걸 또 볼을 부신다. 자연으로 만든다. 여러분, 자연은 뭡니까? 자연은 홍수가 나고 가뭄이 자연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물깊이가, 평균 깊이가 낙동강 60cm도 안 되는 이런 물깊이에 비가 조금 오면 넘쳐나고, 이게 자연입니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볼을 부셔. 물을 6m 가다 놓으니까 이 주변에 사람들은 아무 가뭄하고 관계가 없었다. 비가 안 올 때에 녹조를 가지고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낀다. 이런 엉터리들, 이런 것들이 학자입니까? 이런 자들이 국민을 위합니까? 저는 신나는 4대강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서 저는 자전거를 탔고, 그 주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제가 노래를 작곡을 해서 신나는 4대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흔적 지우기. 문재인이란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서민을 위한다는 척의 최저임금제를 만들어서 서민들을 죽이고, 학생들 대학을 못 다니게 하고, 자영업자를 다 죽이고, 중소기업 수출 안 되게 원가를 상승시키고, 오히려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받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월급이 작아지고, 주휴수당, 주 52시간 근무로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자, 이 떴다 송만기가 왜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방송을 하느냐? 잘못된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자는 목적을 가지고 저는 이 말을 합니다. 잘못된 5.18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 진상을 알아보자는 게 바로 5.18 특별법이고, 여기에서 한 발언, 국회의원 3명이 발언이 잘못이었건만 무슨 도지사라고, 도지사 자기들이 선거에 됐다고 똑똑한 사람인가요? 어느 누구든 도지사 15명 나하고 토론합시다. 당신들이 말하는 5.18이 뭔가를 나하고 토론합시다. 여기에 말을 아끼는 저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참습니다.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사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이 뭔가를 밝히자. 이 공청회 특별법 여러분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발언한 국회의원 3명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김정은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